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우리가 얻는 것, 또 잃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취재기자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오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정부가 오늘 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이게 발표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외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유지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 기자,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출범 당시부터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았고 다음에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GDP는 세계 12위, 그리고 수출은 6위를 기록하고 또 국민소득은 3만 불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국가로 규정한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입니다. 4가지 기준은 OECD 가입국과 G20 회원국, 그리고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입니다. 네. 이미 싱가포르와 브라질, 대만 등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포기할 경우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등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장 농민들의 반발이 좀 큰 이 상황인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협상에서 받은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기술적으로 따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WTO에서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시장 개방은 지금 FTA로 다 되고 있거든요. 개도국지로 포기로 가져올 영향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원론적으로 농정이라든가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그 꾸준한 노력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 기자, 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이 정부의 대책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지원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정착을 약속했습니다. 네. 또 국내 농산물 수요 기반을 넓히고 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청년, 후계농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농업 예산으로 15조 3천억 원을 편성하고 또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